알고봐 2월 21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인시황입니다. 스테이킹 ETF 나온다고 이더리움 가격 오를까요? 촬영 시각은 2월 21일 오전 2시입니다. 자, 거래소 세무조사 사실 내가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런데 국세청이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다? 당분간 업비트나 코빗의 새로운 신규로 상장되는 코인이 좀 쉽지 않겠구나. 제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와중에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신규 코인을 상장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SEC가요, 암호화폐 딜러 등록 의무화 항소를 자진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SEC의 행보를 보자면요, 그간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러니까 게리 게슬러 위원장 시절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 크립토 프로젝트와의 이 부분을 차례차례 약간 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SEC와 소송을 벌인 아마 알트코인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시점을 보면, 순서를 보면, 타임라인을 보면 일단 급한 일부터 처리한 느낌입니다. 일단 SEC 수장으로 폴 에킨스가 오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의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준을 받기 전까지 좀 기다리는 분위기이고, 그 전에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은 철회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당장 닥친 일부터 처리를 하는데요. 리플 관련된 소송은 아마 한 3월까지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리플 관련된 소송 철회 같은 결정이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수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알트코인 ETF에 대한 SEC 승인인데요. 그나마 기대되인 알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무더기로 알트 ETF가 SEC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인쉐어스가 라이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접수했고요. 그리고 위점트리 같은 경우에는 XRP ETF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관련 ETF도 지금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 승인되는 과정을 보자면 SEC가 규제 가능한, 그러니까 미규제 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합법화된 거래소에서 선물이 거래되어야지 이 해당 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한 가격이다라는 확신이 서야 그 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 승인이 가능해지는 그런 수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알트코인 ETF가 나오려면 일단 알트코인의 선물 시장 상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CFTC 규제에 솔라나 선물 계약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CFTC라는 미국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는 시스템에서 솔라나 선물 계약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솔라나 ETF 승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리마켓에서요, 올해 라이트코인 ETF가 승인될 확률이 얼마니? 라고 봤더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85%로 보고 있고요. 솔라나 ETF에 대해서는 84%, 리플 ETF에 대해서는 8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상승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빨리 SEC가 이 알트 ETF를 승인해줘서 제발 알트장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더 스테이킹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1쉐어즈가 이더 ETF 스테이킹 허용 심사 요청서 접수를 확인했는데요. 조만간 알트 ETF도 되는데 이더 ETF가 이미 있는데 거기다 스테이킹 기능 추가하는 거니까 사실 다른 알트 ETF보다도 더 먼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요, SEC가 스테이킹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더 ETF 스테이킹이 되는 이더 스테이킹 ETF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명확한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고민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출시된다라고 해서 기관 자금 들어올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ETF 상황을 보자면요, 거의 버려진 느낌입니다. 가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쪽으로 좀 들어와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는 대체로 돈이 빠집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애들 존재감이 없어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자면 거의 버려진 느낌의 이더 ETF인데 스테이킹 허용을 통해서 반전을 기대합니다. 이게 돈이 들어올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상률입니다. 제가 블록 네이티브라는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더를 스테이킹하면 보상을 얼마나 주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 1년 했을 때 리턴이 3.95%,
4%에 못 미칩니다. 제가 이더 스테이킹 ETF를 기대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보상이 나오는 게 기관 입장에서는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나오는 쿠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더하기 일종의 배당, 뭐 쿠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추가 수익이 더 생기는 거예요. 기왕에 코인에 투자하는데 비트와 이더가 있다. 그러면 비트는 그냥 가격 상승분만 먹는 거고 이더는 가격 상승분 더하기 요 보상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연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 사실 조금 너무 낮습니다. 어디와 비교해서? 미국 국채와 비교해서 낮아요. 제가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을 갖고 와봤어요. 다 어때요? 1개월이건 2개월이건 3개월이건 다 뭡니까? 네, 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이더를 ETF를 샀을 때 스테이킹 보상이 나오는 게 진짜 안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채,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때 나오는 보상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 굳이 이더 스테이킹 ETF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코인의 가격 상승을 노린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오르는 거 비트코인 ETF 하겠죠. 왜? 지금까지 트랙 레코드를 보면 이더가 뚜렷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게다가 뭐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명확하고 쉽고 좋습니다. 디지털 금 이 네 글자 네 마디로 다 설명이 돼. 그런데 이더는 조금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월드 컴퓨터고 탈중앙화에 어쩌고저쩌고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크립토에 친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유인하는 데는 디지털 금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이더는 스테이킹이 되면 보상을 줘. 그럼 이게 강점인데 문제는 뭐냐? 이더 가격 자체가 그닥 이렇게 지금까지의 출시 이래 이더 가격의 흐름을 보자면 그닥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보상을 더 준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더 ETF 갑자기 더 멋있어지냐? 아름다워지냐? 아니죠. 이 보상률을 봤더니 채권보다도 못해.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 이더 스테이킹 ETF를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ETF 하고 미 국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 게다가 보상도 낮은 이더 스테이킹 ETF를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아서인지 이 가격이 이 레벨 다운된 느낌이에요. 이더리움 이게 반전이 없습니다. 뭔가 반전한다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하거든요. 3개월 차트인데 3,000달러 선을 꾸역꾸역 유지하는가 싶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한 번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3,000달러 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2,700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에게 봄날이 언제 올지 사실 좀 요원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속가능 알고란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소서 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25일에 덴버에서 헤데라 콘이 열립니다. 왜? 이더리움은 이드콘이라고 하잖아요. 헤데라 콘이 처음 열립니다. 봤더니요. 요런 연사분들이 오시는데 일단 헤데라 재단 그리고 해시그래프 관계자분들 오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눈에 띄는 분들 봤어요. 이 우리나라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에이다, 카르다노, 찰스 호스킨스가 나옵니다. 아울러서 파일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파일코인 재단 회장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해당 세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서 수업과 함께한 소서 뉴스입니다. 최신 개발 업데이트입니다.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뷰 통합했고요. 풀 상태 관리 업그레이드했고 코인베이스 결제 통합 등을 이뤘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에는요. 토큰 차트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시작하고요. 코인베이스 페이 온램프를 배포한다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소서 수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농사가 가능합니다. 추가 인센티브는 올해도 지급이 되고요. 20일 현재 USDC V2 풀의 수익률은 약 15.49%. 이 보상률은 토큰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One More Thing, 잡스 흉내내봤고요. 고별 방송 이벤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24년 헤데라 생태계에 있었던 뉴스를 기록한 한정판 NFT를 증정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귀엽게 예,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총 75개, 민팅가가 약 3만 원 상당인데요. 170개 컬렉션이 있는데 95개는 판매가 완료가 됐고요. 이 고별 방송 기념으로 해서 이 75개를 우리 알고란 시청자분들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해시팩 지갑을 설치한 다음에 소서스왑 공식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코리아 채널에 가서 김치.hbar 요 분을 이제 태그하시고, 이게 한국 엠바서더입니다. 한국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알고란 이벤트라고 말해주면 요 75개 NFT를 에어드랍 하고요. 소진시 이벤트 종료됩니다. 비트코인 역시 보고 와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뭔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빠지진 않습니다. 이게 ETF나 기관들 자금 유입이나 뭐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전략자산 요걸로 약간 눈여겨보는 여러 전 세계 이제 국가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 밀리지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문법대로 야, 나 이제 조정이 오면 살 거야 라고 기대하다가는 생각했던 수준만큼의 조정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30-40% 조정 와야지, 야, 절반 반토막은 나야지 조정이지 라고 했는데, 지금 현 수준에서 반토막이 나거나 40% 이상 빠지는 조정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상승도 못하는 게요. 이 비트 ETF가 요즘엔 도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된 요인으로는 사실 피델리티 쪽에서 자금 유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과거에는 상쇄할 만큼 블랙락 쪽으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블랙락 쪽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블랙락, 핑크형 빨리 돌아와줘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관심, 파이코인이 드디어 상장이 됐습니다. 제가 일전에 파이코인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코인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요. 그간에 6년간 일종의 이제 폐쇄형 메인넷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건 믿음의 강도 곱하기 커뮤니티의 크기입니다. 화폐라고 하는 게 내재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신용화폐로 넘어오면서 내재 가치 없습니다. 내재 가치가 없는데 왜 화폐가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면, 그 화폐를 쓰는 해당 커뮤니티가 얼마나 그 화폐에 대해서 신뢰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공식을 만들면 화폐의 가치는 믿음의 강도 곱하기 커뮤니티의 크기죠. 그런데 파이코인이 그간에는 폐쇄형으로 있다가 OKX라는 개방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커뮤니티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폐쇄적으로 채굴만 하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참여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파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왜? 곱하기 했을 때 커지는 거니까. 반면 믿음의 강도는 희석됩니다. 폐쇄형일 때는 거기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이 화폐에 대해서 신뢰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개방시장에 상장이 되니까 소위 어중이 떠중이가 와서 다 이걸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믿어, 이런 식의 관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위기 요인이었죠. 그래서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비 스코어로 보자면 저는 그래도 선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6년 동안 기다려왔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못 미치는 성과인가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을 기대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 프로젝트는 사기다, 상장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파이에 대한 상장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었나 봐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바이비트 CEO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그 파이코인 관련된 정정을 하면서 죄송하다, 다단계가 아니라 레퍼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비트가 파이코인이 사기다라고 할 때 그 맥락을 보니까 23년 중국 경찰이 파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경고한 바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무료 채굴, 스마트폰에서 눌러가지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무료 채굴만 했다, 그래서 파일을 모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수고를 감수하고 그걸 눌러서 코인을 모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뜯어보니까 이 파일을 약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세력이 붙어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요.
이 중국에선 특히나 이제 다단계 사기가 굉장히 활개를 치는데, 이렇기 때문에 중국 경찰이 보기에는 이 파이 코인이 이 파이 자체가 아니라 그 파이를 둘러싼 이 중국의 다단계 업자들의 행태가 사기였다라는 거죠. 이른바 한때 시장을 흔들었던 플러스 토큰 사건과 비슷하게 취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비트는 우리 상장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반면에 바이낸스는 상장 의견을 묻는 투표를 붙였습니다. 유저들의 투표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서요. 커뮤니티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커뮤니티의 투표 결과가 상장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에 그야말로 이 상장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는 되거든요. 투표 결과를 보자면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2월 27일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요. 얘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게 뭐 남은 기간 동안 아니오가 더 커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의 모멘텀은 아마 바이낸스에서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것도 위기와 기회 요인이 교차한다는 겁니다. 상장을 해도 못해도 가격만 놓고 보겠습니다. 파이코인 가격에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상장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다시 한번 커뮤니티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화폐 가치는 믿음의 강도 곱한 커뮤니티 크기인데, OKX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커졌는데 바이낸스는 더 크거든요. 더 많은 유저들이 있는 시장입니다. 1등 거래소니까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니까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의 모멘텀을 한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도 상장을 하면 무조건 이익이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커지는 건 좋습니다. 바이낸스 유저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저가 많은 만큼 이 파이코인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선물 플레이, 선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차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질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가격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과연 바이낸스에 상장을 할까 못할까? 또 궁금하고,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파이코인의 가격에 도움이 될까? 이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기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